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 정신과 의원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네, 다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출연진의 사정이죠.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좀 못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출연진의 사정이라기보다는 도로 사정, 예, 날씨 사정,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빨리 온다고 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이게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이 좀 지겨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잘 뭐 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면제, 수면 장애 뭐 요쪽에 인제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제 그 지난번에 항정신병 약을 소개를 해 드리면서 어 아무래도 그 향정신성 의약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뭐 벤조디아제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쪼끔 다루어 볼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쪽이 인제 '수면제와 수면장애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쪽을 주제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수면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인제 인체의 활동, 인체의 신비죠. 정신세계의 신비인가요? 뭐 예, 이쪽이 되게 아직까지도 잘 뭐 확인이 되지 않은, 뭐 알려지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또 세계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생각, 감정, 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탐험을 그래도 쪼끔 더 많이 해볼 수는 있는데요.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딱 수면 그 시기에 들어가면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게 그나마 뇌파를 통해서 인제 뭐 단계가 어떻고 뭐 일주기가 어떻고 그러니까 다른 인제 호르몬의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면 인제 이게 인제 '아 수면이 이렇게는 생겼구나.'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음 그렇죠. 저만 좀 재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수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이 뭐 스테이지 4의 수면이 있고 그중에서 인제 렘 수면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스테이지 4나 스테이지 3 이 좀 깊은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렘 수면도 잘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 단계, 2 단계 얕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인제 뭐 근육 뭐 이완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면서 렘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그때 인제 꿈을 꾸고요. 어 사실 사람이 잠을 자면서 거의 대부분은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다 기억나진 않죠. 그러니까 기억에 저장하는 그 연결고리까지도 끊어지는 깊은 잠들이 되게 많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앞시상하부 시신경 교차 상학 에서 일주기 수면 리듬을 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제 일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인제 그 호르몬 수치 자체가 일주기를 가지는 인제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제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코티졸이 있겠고 그다음에 체온도 수면 딱 들어가면은 그 체온이 딱 낮아져요. 그리고 뭐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확 피크를 치고요. 그다음에 인제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그 시점에 예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인제 주기는 24 시간보다 약간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균 24.2 시간인데 그다음에 인제 외부 요인이 시간 신호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인제 일주기가 맞추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다른 나라 그 시차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제트랙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깐 그 일주기 자체가 바뀌니까 태양빛의 강도나 뭐 위치나 뭐 빛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고 인제 업무를 언제 하느냐 뭐 식사는 언제 하느냐 등등이 일주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란이 되는 게 인제 보통은 인공빛이 요새는 제일 많죠. 뭐 TV를 보고 아니면 뭐 잠자리에서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막 예 그런 것들을 인제 보고 하시면 교란이 되다 보니까 이 뇌에서는 '일주기가 깨졌나?'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이 인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기능이 크게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한 3 가지 정도 요렇게 좀 나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렇게 인제 체온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생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뭐 관리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신체 근육 뭐 이쪽이 인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인제 근육에서도 뭐 거기 쌓여 있던 뭐 노폐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다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근이완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뭐 근긴장이 수축이 쪼끔씩 되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혈류를 통해서 인제 뭐 좀 근육이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있게 되죠. 그리고 인제 뭐 "피로가 회복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제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인제 좀 우리가 인제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가끔 이거를 잘 모르시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잠을 3 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을 그다음 날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학습량이 늘어나면 깊은 잠이 늘고 렘 수면 동안에 낮에 학습한 정보를 재정리를 막 합니다. 막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딱 저장이 되는 거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서 재학습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인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사실 이 뇌과학 뭐 특히 인제 요렇게 인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 어디 그 유명 학원가 이런 데 가서 인제 좀 얘기하면 참 들려줄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인제 가끔 그 근처에 인제 학원 가에서 인제 개업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학습 지도만으로 되게 인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인제 잠 자체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요거를 쪼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 인제 불쾌한 감정들이 인제 잠을 자면서 정화가 되고 아침에는 인제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제 뭐 제가 인제 좀 그런 상황이 보이는 분들께는 이렇게 인제 좀 말씀을 꼭꼭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고 나서 뭐 그 이게 이제 신체가 각성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슴이 뛰고 뭐 혹은 뭐 손에서 땀이 계속 나고 아니면 뭐 자다가 자꾸 막 깜짝깜짝 놀라서 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제 다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정신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긴 한데, 잠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감정 회복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잘 유지가 돼야 어떤 외상이나 외상적 경험으로부터 좀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있는 인체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잠을 뭐 몇 시간 자면 정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한테도 "아 저는 뭐 몇 시간을 자는데 정상입니까?"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인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표준 수면 시간 평균을 내 보면은 7 시간, 8 시간 요 안팎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짧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적게 주무시는 분들은 뭔가 좀 '야심차고 사교적이고 능률적인 편이다.'라고 인제 어떤 인제 성격의 유형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것들을 좀 보자면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길게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9 시간 이상을 자야 낮에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 불안감이 높은 경우가 쪼끔 더 흔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경향들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렘 수면이 많고 렘 수면 밀도가 높다." 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인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 잠이 적은 사람 이렇게 인제 좀 그거는 자기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주기를 계속 바꾸려는 어떤 일정한 노력들을 통해서 쪼끔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알려져 있죠. 수면 목적의 약물들 중에 우리가 인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약이 인제 졸피뎀이라는 약이에요. 졸피뎀은 상품명으로는 인제 졸피람, 졸피드, 그다음에 인제 오리지널 약은 인제 스틸록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약인데요. 어 되게 많이 처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음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 선생님들도 쪼끔 쉽게 처방을 하게 되는 약인 것 같기는 한데, 이유는 이 약의 효과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인제 우리가 행오버, 숙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인제 술 많이 마시면 그다음 날 일어날 때 빙빙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은 이런 것들이 쪼끔씩 있어요. 작용 시간이 좀 짧은 약들은 쪼끔 덜하긴 한데, 작용 시간이 좀 길고 잠 유지에 인제 잠의 구조를 좀 좋게 하는 약들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게 인제 어쩔 수 없이 있는 부작용이긴 해요, 숙취라고 하는. 그래서 일어날 때 뭔가 좀 어질어질하다. 근데 졸피뎀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CR폼이라고 해서 쪼끔 더 작용 시간 긴 형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도 되게 좀 부담 없이 처방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쪼끔들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도 인제 "이거는 정신과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유는 이게 인제 의존과 내성의 문제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 병동을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졸피뎀 의존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꽤 보게 되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바 A 수용체 알파 이 원 서브 유닛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인제 의존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특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뭔가 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이 서브 유닛의 인제 그 유전자 타입을 나중에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졸피뎀의 인제 의존 내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형태들을 쪼끔 더 분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제 뭐 그게 인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통용되는 검사는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인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의존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졸피뎀이 없으면 못 잔다.' 내지는 '졸피뎀이 없으면 못 살겠다.'까지.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살려 주세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 나 지금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좀 살려 주세요." 라는 형태로 해서 인제 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의존이 생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인제 그 우울 증상이나 아니면 뭔가 좀 술과 같이 드셨을 때 인제 블랙아웃 그러니까 뭐 필름이 끊긴다 현상이 쪼끔 더 잘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인제 아예 필름 끊기고 나타나는 인제 좀 행동들이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뭐 꺼내서 먹는다든지 뭐 갑자기 인제 단지 밖에 막 맨발로 걸어 나가서 주무신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간혹 또 있어서 이게 인제 그거를 또 인제 술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졸피뎀 처방할 때는요. "술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이 "술 같이 먹으면 큰일 나는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졸피뎀 얘기를 꺼낸 김에 라스피류 님께서 인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쪼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70 세이신데 스틸록스 0.5 알씩 5 년째 드시는데 괜찮은 건지 예 걱정을 하신다. 라고 인제 좀 올리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0.5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인제 숏폼 그러니깐 그 즉효성의 인제 스틸록스인 것 같고요. 왜냐면 CR폼은 자르면 인제 효과가 달라지는 약이니까 그렇게 뭐 "잘라서 드세요. 잘라도 괜찮아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 알씩 이렇게 드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5 년째인데 저 연세에 스틸록스 의존을 뭔가 좀 없앨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0.5 알씩 꾸준히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장기적으로 이게 사용했을 때 의존 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가끔 이제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몇몇 인제 부작용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한테 인제 오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스틸록스 말고 다른 약으로 좀 바꿔서 드시는 것 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스틸록스 자체가 워낙에 인제 좀 깔끔하게 잘 주무실 수 있는 약이고 굳이 이거를 그 안 드심으로써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그 건강에 인제 끼치는 영향, 악영향 이거를 고려한다면 그냥 스틸록스를 계속 드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셔서라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건강 뭐 혈압도 뭐 안 높아지고 뭔가 좀 뇌의 노화도 쪼끔 더 예방을 하고 요런 효과들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수면제를 드시고라도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이나
아니면 의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거를 대체해서라도 잘 주무실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으로 뭐 대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인제 이 약은 뭐 벤조디아제핀 약물과는 달리 항불안, 뭐 근이완, 항경련 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인제 수면 쪽에 가바 리셉터하고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불안 작용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가 인제 의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졸피뎀 금단 시에 굉장히 심한 불안을 겪으세요. 약간 강박적으로 "이것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뭐 말을 반복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어떤 분들에게는 항불안 효과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1 서브 유닛의 인제 유전적 변이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추정을 하는 정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인제 뭐 졸피뎀은 뭐 가장 흔히 쓰는 약이지만 저는 좀 무서워하는 그런 약이고 그래서 인제 뭐 내과에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인제 그 타과에서 인제 "잠을 못 자요." 했을 때 그렇게 좀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대체를 하는 약들은 주로는 인제 벤조디아제핀 쪽 안정제인데 그쪽에도 안전한 약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써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뭐 졸피뎀이 인제 특징적인 인제 수면제니까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인제 수면 목적으로 인제 쓰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안정제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인제 가바 리셉터를 통해서 인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들인데요. 뭐 그 뭐 제가 인제 생각나는 대로 뭐 에티졸람,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뭐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뭐 그다음에 졸민이 뭐였더라? 트리아졸람하고 뭐 디아제팜, 뭐 클로나제팜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뭐 대체로는 이제 항불안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뭐 공황 장애가 있을 때 내지는 인제 뭐 어떤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뭐 특히 인제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중간 막 깹니다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틸록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면을 뭐 좀 이끌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신과적인 증상이 동반이 될 때에는 더 적절한 약이라고 생각은 드는 편이고요. 뭐 그래서 인제 뭐 요런 약들이 쪼끔 더 낫지 않나. 물론 인제 이 중에서도 뭐 너무 수면 효과만 강해서 내지는 인제 뭐 의존이 너무 잘 되고 뭐 오래 사용했을 때는 뭐 일종의 인제 폭력성 같은 게 나타나는 약들도 있어서 그런 약들 같은 게 어떤 약은 이 중에는 인제 뭐 3 주밖에 처방이 안 되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졸피뎀 포함해서 대체로 인제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제 4 주까지 처방이 되는 약이 많은데 뭐 어떤 약은 인제 좀 오래 사용하시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3 주까지밖에 처방이 안 되는 그런 약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나라 인제 그 심평원에서는 더 위험하게 졸피뎀보다는 더 위험하게 보는 약도 이 중에는 포함이 돼 있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음 뭐 저는 뭐 어떤 약이든지 다 인제 의존 내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항상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인제 해피라이프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전학스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80세 어르신이고 잠이 잘 안 오셔서 하루에 3 번까지도 복용했었는데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해피라이프 님께서 인제 뭐 그 자낙스 얘기를 하셔서 자낙스가 인제 알프라졸람이거든요. 뭐 자나팜, 뭐 알프람 요런 이름들로 인제 유통이 되고 있는 약이고요. 보통 인제
그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포함해서요. 이 약들은 용량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뭐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혼돈이라는 게 생기는 약이에요, 부작용으로서. 그러니까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뭔가 좀 정신없는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균형도 잘 못 잡으시고, 오히려 잠은 잘 못 주무시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이니비션 뭐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하지 않았던 막 그런 이제 막 뭐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더러운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막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뭘 먹고 막 기억을 못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 약들은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전부 다 인제 가바 리셉터를 통해서 인제 작용을 하는 약들은 너무 과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인제 알프라졸람이라는 약이 벤조디아제핀 중에서는 제 작용 시간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될 확률이 적어서 어르신들에게는 그나마 선택이 많이 되는 약이에요. 벤조디아제핀 중에서는 그래도 진짜 작용 시간이 뭐 거의 가장 이제 먹는 약 중에는 가장 짧은 편이라 이 약으로 인제 쪼끔 하면은, 그래도 막 너무 이게 양이 많아서 이게 양 조절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양이 많아져서 혼돈이라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혼돈 자체가 너무 오래가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쪼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인 편이죠. 대신에 의존 내성이 쪼끔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작용 시간이 좀 더 짧을수록 의존 내성은 쪼끔 더 잘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작용 시간이 긴 약은 그렇게 체내에 축적이 돼서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다만 얘는 의존 내성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약들이긴 하죠. 뭐 디아제핀이나 클로나제팜이 작용 시간이 긴 약인데, 디아제팜은 특수하게 인제 좀 뭐 어 이상하게 인제 좀 사용이 되거나 뭐 하면서 의존 내성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정신병 약도 수면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인제 뭐 해피라이프 님께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수면 목적의 약물에는 그 외에도 인제 뭐 항정신병 약이나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멜라토닌도 인제 뭐 그냥 멜라토닌 리셉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면 목적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멜라토닌 자체가 어떤 인제 한계가 있는 게, 직접적으로 막 잠이 쏟아지게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멜라토닌 양도 충분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이 약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제 보충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어떤 분들께는 이게 뭐야? 머리만 아프네? 속만 안 좋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서, 멜라토닌은 약간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손이 잘 가지는 않는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의존이나 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해서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멜라토닌도 인제 저희가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서 인제 사서 드실 수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멜라토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어디 가서 처방 받으셔 가지고 인제 사서 드시는 게 아마 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스핀 류 님께서 "원장님도 멜라토닌 처방해 주시나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 저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인제 그 보험 약제가 아니라서 그냥 인제 비급여로 어 뭐 개수당 얼마 뭐 이렇게 인제 해서 그냥 뭐 '파는 약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세홍지마 님께서 "정신과 약을 오랜 시간 먹고 있는데 꿈을 안 꾸는 게 정상입니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음 뭐
어떤 형태로 인제 뭐 잠에 뭐 깊이가 너무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좀 뒤쪽에 인제 잠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인제 오히려 인제 수면의 뭐 구조가 또 너무 안 좋을 때는 또 꿈을 안 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꾼다기보다는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신과 약을 오래 드신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인제 좀 알 필요는 있겠지만 그 영향을 인제 좀 알려면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다고 해서 꿈을 안 꾸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각 약별로 수면의 구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은 좀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앤니 제이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어제도 새벽 5 시까지 못 자고 괴로웠는데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졸피뎀은 부작용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한 달째 버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뭐 졸피뎀을 뭐 안 드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뭐 벤조디아제핀이나 항정신병 약이나 항우울제 요런 약들로 잠을 잘 주무시는 방법을 찾는 거는 뭐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잠을 못 주무셔서 잃게 되는 이제 건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라도 잠을 주무시는 거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면제라고 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졸피뎀이지만 그것이 인제 모든 수면제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피뎀 거의 처방을 안 해요. 잘 처방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 그 외에도 인제 수면을 돕는 수면에 뭐 잘 들게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상황과 그분의 인제 개개 특성에 따라서 그 약을 쪼끔씩 조절을 해서 잘 드시면 뭐 지금 잘 주무시고 나중에도 뭐 끊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애니제이 님께서도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하의 미안 채널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생활에서 자잘한 불필요한 것은 기억을 못하면서 업무 등등 필요한 것들만 잘 기억한다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기는 어려울까요?"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 일단 제 답이고요. 보통은 그 업무 등 필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부터 경도 인지 장애는 시작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물론 인제 뭐 자잘하고 뭐 불필요한 이거를 사실 나누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뭔가 좀 에피소딕한 메모리들 몇 가지가 인제 쪼끔씩 뭐 이가 빠지듯이 건망증 같이 이렇게 인제 좀 없어지는 것들이 경도 인지 장애의 인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인제 기억력 에피소딕 메모리 쪽으로 인제 그 치매가 오기 전 단계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좀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외에도 인제 사실 인지 기능 영역이라는 게 되게 넓거든요. 많고. 그래서 사실 각 치매별로 그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따로따로 있는 편이고요. 그것이 인제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사실 너무 다양해서 인지 기능 영역이라는 게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인제 사실 뭐 쪼끔 더 어렵긴 하지만 저런 형태의 그러니까 자잘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업무 등등 필요한 것들은 기억이 나고 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제 집중력이 떨어진 뭐 건망증이나 아니면 뭔가 좀 불안 또는 우울에 의해 영향받은 인지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내오신 거 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제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좀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인제 또 얘기를 또 해 주셨네요. 세 분이 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주아미안 채널 님께서는 뭐 좀 "약을 먹으면 오히려 꿈을 꾼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인제 해피라이프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처방받은 멜라토닌과 약국에서 파는 것과 다른가?"라고 하셨는데, 약국에서 뭘 파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같지 않을까요? 예.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처방을 할 수가 있지? 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멜라토닌 자체는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비급여 약물이라서 그냥 뭐 T당 얼마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뭐 처방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멜라토닌이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 다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제가 저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라스피류 님께서 "정말 착한 쌤들은 졸피뎀, 스틸록스 처방을 안 해 주신다고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착해서일 수도 있고요. 약간 가치관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졸피뎀을 먹든 뭘 먹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잘 주무시고 사실 졸피뎀에서 걱정하는 몇몇 부작용들이 안 나타난다 하면 가장 또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인제 뭐 경험에서 비롯된 일들인데, 이제 몇몇 제가 인제 좀 그 환자들 을 이렇게 좀 만나 뵙게 되면서 졸피뎀에 그렇게 인제 좀 비정상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금단에 심한 불안이 발현되는 그런 분들을 쪼끔 여러 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 비해서도 그런 유형의 인제 좀 금단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졸피뎀 처방을 굉장히 꺼려하고, 웬만큼 뭐 다른 데서 졸피뎀 받았다 하시더라도 "그냥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 보시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이게 인제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아끼는 마음을 뭐 그렇게 인제 좀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넌 내 거 중에 최고." 님께서, 예. 어유 내 거 중에 최고이시군요. "식물성 멜라토닌 1 밀리그램 처방받은 스틸록스 반알을 먹고 있어요.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답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마다 다른 거예요. 어 저는 "스틸록스 인제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어떤 선생님은 "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잘 주무시기만 하면 돼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단 그 선생님과 이거를 스틸록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치매가 걸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오래 드신 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뭐 벤조나 뭐 스틸록스나 뭐 다 포함해서 인제 가바 계통의 인제 약들, 가바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발현되는 그런 약들은 공통적으로 인제 단기적으로 기억력이 좀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제 뭐 글로 인제 효행되는 뭐 데파코트나 각종 인제 안티컨벌선트, 그러니깐
좋을 병에 많이 쓰는 약들도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그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인제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조나 인제 스틸록스는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원래 드시는 양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혼동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인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뭐 이렇게 인제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인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벤조 막 스틸록스 막 한참 이만큼 드시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그것만 쪼끔 줄여도 되게 좀 "기억력 멀쩡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라스피류 님께서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틸록스 5년 복용하시는 거 부작용 증상은 특별히 없는데 의존성이 너무 심하셔서 처음부터 복용하지를 말아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틸록스 끊기가 각종 벤조디아제핀이나 우리가 인제 쓰는 의존성이 쪼끔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스틸록스 끊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뭐 사실 거의 술 끊는 것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인제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렇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바꿔서 해서 성공적으로 스틸록스 말고 다른 약으로 인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용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틸록스 졸피뎀 이 약이 되게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깔끔하고 의존 내성 그다음에 이제 혼돈 이런 이제 몇몇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 있는 우울 증상 요런 것들까지 다 인제 포함을 해서 고런 것들만 없으면 진짜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성대 님께서 질문해 오셨어요. "저는 20 년째 수면제를 먹고 있다가 수면제를 아제팜이랑 멜라토닌으로 바꿨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까 인제 벤조디아제핀 잠깐 설명드리면서 플루니트라제팜이라는 약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약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스틸록스보다는 차라리 라제팜을 쓰긴 해요. 스틸록스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라제팜이 차라리 나중에 인제 특이한 형태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제팜은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 약효 자체가 너무 급격히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을 했다가는 무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라제팜을 또 처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라제팜도 약간은 좀 걱정을 하는 약이다. 요렇게 인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졸피뎀에서 라제팜으로 바꾼 다음에 라제팜에서 데파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라 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88 세이신데 알프람을 40 대쯤부터 평생을 드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프람 전합함 그러니까 알프라졸람이라는 약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약입니다. 이게 인제 항불안 효과로 치자면은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체내에 축적이 안 돼 가지고 근데 이게 오래 사용을 하시다 보면 리바운드 피노미넌이라는 게 있어서 작용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제 약효 떨어질 때쯤 되면 이 약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렇게 좀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온 리씨 님께서 "입면 장애로 아예 입면이 안 되는데 스틸록스 10 밀리 내과에서 처방받았는데 매일 먹진 않고 며칠 동안 못 자서 힘들 때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가 스틸록스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도 얘기 들어보시고 아마 그래서 스틸록스를 처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 뭐 우울 불안이 딱히 동반되진 않았고 무슨 사고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 때문도 아닌데 뭔가 잠이 그냥 단기적으로 좀 안 올 때 그때 아주 잠깐씩 사용하기에는 스틸록스만한 약이 없죠. 그냥 잠도 잘 오고 그 정도 빈도로 아주 쪼끔만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그냥 뭐 의존 내성 이런 거 안 생기고 그냥 바로 인제 생각 없이 끊을 수가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게 인제 '매일 먹어야 되고 양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하면은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빛과 소금 청산리 대첩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가 틀리나요?" 라고 인제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라는 말을 굉장히 좀 넓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막 "지난번에 처방해 주셨던 수면 유도제예요." 막 이렇게 인제 좀 설명을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수면제는 그 뭐 몇몇 안 돼요. 졸피뎀 뭐 에스조피클 클론 뭐 이런 인제 아예 인제 잘레딥 이런 약들은 인제 수면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약들인 거고 수면 유도제는 사실 처방하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인제 뭐 어떤 인제 보통은 히스타민 시스템을 통해서 인제 잠이 오게 만드는 그런 약들인데 이건 처방 없이 인제 사서 드실 수가 있겠고 굳이 그렇게 인제 효과적이진 않지만 입면에 문제가 있는 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이 약이 가장 좀 부담이 없을 수는 있죠. 뭐 근데 오래 사용을 해야 되고 하면 사실 이게 인제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간에 약간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면 유도제도 뭐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다 싶으면 인제 좀 잠깐씩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래 아니면 뭐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굳이 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렸던 인제 수면제가 아닌 잠에 도움이 되는 수면 목적의 약들 저희가 처방을 하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하는 그런 약들은 인제 몇몇 인제 분류로 따지자면 안정제가 제일 많고 그 외에도 인제 항정신병 약이나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인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라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나라에서 중지시켰다고 안 주셔서 거의 돌아가실 것처럼 잠을 주무셔서 말하고" 뭐 어 예. 그렇죠. 그 어느 해부턴가 나라에서 이게 저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한 달치밖에 처방을 못 해요. 그러니까 28일 거까지밖에 처방을 못 하고요. 아마 졸피뎀 얘기인 것 같은데 졸피뎀은 28일 거밖에 안 되고 하루에 2번 처방 안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하루에 10 밀리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 개월씩 타서 드시는 거는 저거 그 예전에는 뭐 그런 인제 뭐 편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급여로 뭐 바꿔 가지고 인제 백백 본인 부담으로 인제 본인이 사서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아예 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마약류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만큼 타셨으면 다른 병원에서 처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죽겠냐고 떼쓰시고 막 이러는 강박적인 불안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결국은 인제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신 후로 거의 끊으시긴 했고 뭐 그러시는데 알프람이시군요. 알프람도 저렇게 인제 좀 뭐 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잠이 좀 잘 오는 약이고요.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에는요. 약을 계속 조절을 좀 해 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깐 3 개월씩 타서 드시는 게 거의 불가능한 형태예요. 지금 이 약들을 드시면서 3 개월씩 약을 타신다라는 게 지금은 불가능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 가서 지어서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 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프라졸람이 그러니까 알프라졸람은 인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꽤 많아요. 그러니깐
0.25짜리를 몇 번씩 이렇게 좀 하루에 몇 번씩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축적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적이 아예 안 되는 약은 또 아니라서 너무 많이 드시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조디아제핀 중에는 그나마 이제 의존 내성이 조금 더 잘 생기는 쪽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을 바꾸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약으로 바꿔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약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지금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 약 아니고도 다른 약이 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보라님께서도, 그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조금 뭐 방법을 좀 찾아보심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실방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대파수정은 괜찮은가요?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라 하는데요." 예. 가끔 그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파수정을 저는 처방을 꽤 많이 합니다. 뭐 경험상으로는 되게 안전한 약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드물게. 예. 그런 것들은 쪼끔 뭐 체크를 해 가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 방송이 있나요? 음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몇 가지 더 드리고 할게요. 데파스는 뭐 저는 뭐 좋아라 하는 약이고요. 저희 인제 뭐 저한테 인제 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좀 선호하시는 약이라서 제가 경험상으로 조금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약인 것 같아요. 인실방님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넌 내 거 중에 최고님께서 또 질문을 해 오셨어요. 10월 21일에 폐구역절제술을 받을 예정인데 수면제를 언제부터 중단해야 되는지 마취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인제 그 별개의 문제이긴 해요. 마취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예. 수면 마취하고 또 달라요.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 미다졸람이라고 해서 벤조디아제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원래 많이 쓰던 분은 수면 마취 막 뭐 했는데 하나도 수면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면 마취가 아니라 그냥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은 이제 금단이 안 생길 정도로 아예 뭐 그냥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레스피류 님께서 질문을 또 해 오셨어요. 스틸록스의 날이 갈수록 양이 점점 늘어 한 알 드시고도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어 걱정이 된다 하셨고요. 보라 님께서 졸피뎀에 내성은 없는지, 가끔 먹어도 되는지, 용량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두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같이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스틸록스가 졸피뎀이고, 졸피뎀 자체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의 정의는 어떤 의존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처음에는 한 알 가지고도 효과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필요량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하는 거를 내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제 점점 양이 늘어가는 거를 인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리 님께서 인제 묘사를 하신 것 자체가 "내성이 생겼어요."라는 부분인 거고요. 졸피뎀은 내성이 잘 생기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정량 자체가 10mg이고 하루에 2번 처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0mg을 5ml, 5ml 이렇게 처방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인제 심평원에서는 "이건 뭐 처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용 용량이 10mg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5mg 여기서 5mg 처방을 하면 처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 자체는 하루에 10mg 이상 한 알 이상 드시면 안 되는 약인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알이 필요해요. 나는 세 알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졸피뎀 쇼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기는 약이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림스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거의 졸피뎀 그리고 가끔 아티반디아제팜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쇼핑을 하러 다녀요. 계속 약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그 하루에 3알 막 4알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분들은 진짜 끊기가 어려워요. 졸피뎀이 이게 한번 의존이 생겨 버리면 뭐 금단도 너무 심하고 해서 그러니깐 이게 인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1알 이상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이고, 그래서 1알 드시고도 잠을 못 주무신다 하면 약을 바꾸든지 아니 약을 다른 약을 뭐 추가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거를 2알 드시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가끔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매일 드시는 거 추천 안 해요. 그게 결국은 의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허용된 용량은 10mg이고요. 뭐 보통 통상적으로는 5mg 정도여도 가끔 사용하실 때에는 인면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양을 늘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하의 미안 채널님께서 또 질문을 해 오셨어요. 여성분들이 치매가 많은 것이 평균 수명이 길어서 그런 건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게 인제 결국 인제 폐경이 되고 뭐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뭐 여성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감정에 인제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인제 뭐 치매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일단 여성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깐 아마도 우울증을 통해서 이게 인제 좀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울증은 왜 오지? 왜 여성분들에게 많이 오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호르몬 자체의 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PMS를 겪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울증, 뭐 어떻게 보면 인제 이런 감정의 기복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냥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 일개 정신과 의사가 추측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하의 미인 채널님께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뭐 그 폐경이 됐을 때 내지는 갱년기 무렵에 뭐 인제 뭐 그 여성 호르몬 주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주사라기보다는 이제 뭐 태반 주사 뭐 이런 거 그 갱년기에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맞으시면 감정 기복이 쪼끔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애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자낙스를 자기 전에 한 번 복용하는데 수면 유도제인지 신경 안정제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복용하면 중독성이나 치매겠죠, 치매? 디멘치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김영애 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낙스를 자기 전에 한 번,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0.25 짜리를 쓰겠죠. 뭐 그래서 인제 이게 수면 유도제냐? 수면 유도제도 아니고요. 신경 안정제입니다. 분류로는 그래요. 양리학적인 분류로는 가바 리셉터에 작용하는 신경 안정제에 있고요. 항불안 효과가 꽤 큰 약이고, 뭐 인면에도 살짝 도움은 되는 약이라 비기질성 불면증 뭐 상병을 넣어도 사실 이 약이 인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해요. 그래서 인제 계속 복용하면 중독 의존 내성, 예, 의존 내성이 생길 수는 있는 약이에요.
각종 벤조디아제핀 중에 의존 내성으로 치자면 뭐 그래도 상위권 위에 들어있는, 워낙 처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자낙스 자체는 항불안 효과가 워낙 좋아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금단도 생기고 그래서 리바운드 그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약이긴 하죠. 치매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면 치매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그 술이 단기 기억 상실을 일으키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날의 기억, 뭐 필름 끊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와는 별개로 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더 큰데, 사실 인제 이게 뭐 아티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술이랑 교차 내성이 있을 정도로 술 자체가 인제 가바 리셉터를 통해서 효연이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종류의 안정제를 많이 먹었을 때 뭐 치매가 걸리냐? 근데 사실 이 약들은 뭐 술만큼의 독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약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런 독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각종 이제 치매 위험이 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들을 한꺼번에 완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약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인제 그 대규모 연구를 했을 때 벤조디아제핀이나 뭐 항우울제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매 확률이 쪼끔 높아졌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생각을 해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벤조디아제핀이나 항우울제를 사용할 정도의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계속 복용하면 중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고, 뭐 치매의 위험성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옥나 님께서 인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레돌민과 조피스타 1g. 조피스타 1mg겠죠? 조피스타는 제가 경험이 많지가 않은 약이에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는 약이고, 그러니까 조피스타가 뭐 굳이 뭐 졸피뎀보다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조피스타가 다른 벤조디아제핀에 비해서 그럼 효과가 월등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안 쓰거든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는 약이라 설명을 이거는 잘 못 해 드리는 점을 좀 사과드립니다. 네. 보라 님께서 졸피뎀 같은 약으로라도 잠을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단 나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보라 님께서 인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졸피뎀으로 자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자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는요, 사실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굉장히 커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루만 수면 박탈을 해도요, 그 인지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뭐 불가능하겠거니와, 그다음 날 수면의 구조도 완전 바뀌고, 그다음에 각종 인제 신체적인 뭐 혈압도 높아지고 뭔가 좀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 박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잠을 주무시는 게 좋은 거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간에 가장 피해가 적은 약. 예.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체로는 간에 피해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인제 옛날에 쓰던 이제 페노바비탈 뭐 이런 약들은 간에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그나마 요새 쓰는 약들 중에서 간 수치가 쪼끔씩 올라가는 약들, 간혹 드물게
그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인제 뭐 케티아핀이라고 해서 항정신병 약이 있고 그것도 드물게 그래요, 드물게. 그리고 뭐 벤조디아제핀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데파스 가 간 수치가 약간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의 약들은 사실 간 수치가 올라갈 정도의 간 손상이 생기는 약들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예. 물론 약들은 정신과 약들은 대체로 다 간으로 대사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간의 뭐 대사 속도가 많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 조절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신장으로 대사가 되는 약이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으로 대사가 되는데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피해가 가고 그런 약들은 아주 옛날에 썼던 약들 뭐 카바마제핀 정도가 대표적이겠네요. 그나마 요새 쓰는 약들 중에는. 그것도 요새는 인제 오히려 인제 트리lep탈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새 쓰는 약들은 사실 간에 막 피해가 가는 게 알려져 있는 약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쪼끔 늦게 도착한 김에 쪼끔 늦게까지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만나서 뭐 정신과의 여러 가지 질문이나 내용들 또 같이 좀 얘기해 보고 예 뭐 이렇게 인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이현희 님께서 질문하신 것까지는 답을 드리고 예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현희 님께서는 이제 기분 안정제라는 약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인제 이름이 어 뭐 직접 받으시는 분들이 인제 이 분류를 들으면 되게 헷갈려요. 수면제, 수면유도제, 뭐 안정제, 뭐 기분 안정제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정제라는 약은 그러니까 데파콧, 라미탈, 리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울병에 쓰는 그러니까 이거를 무드 스테빌라이저를 직역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기분 안정제고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무드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약이다. 그러니까 조울병에 쓰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우울증에서도 쪼끔 심할 때 인제 뭐 첨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안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사실 anxiolytics라고 우리가 인제 이름을 붙여 놔 있는데 그거를 번역하면 안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똑같은데 안정제, 기분 안정제. 근데 영어로는 완전 다른 약이긴 하고 실제로 기전 자체도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무드 스테빌라이저는 처음에 뭐 나오기는 대체로는 그 경련 그 간질약으로 나왔다가 이게 감정 쪽에 인제 뇌에 뭐 많이 작용을 하네. 그러면서 스테이블하게 해 주네. 이 경과를 스테이블하게 해 주네. 요렇게 알게 돼서 인제 우리가 인제 정신과에서 많이 쓰게 되는 약들이에요. 예 데파코트, 리튬, 뭐 라미탈 이런 약들이 대표적이고요. 요새 인제 옥스카바제핀도 많이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인제 어떤 약은 쪼끔 졸리고 리튬 데파콧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약들은 이제 좀 수면을 잘 못 하시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잠을 목적으로 이 약을 막 쓰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수면과 수면제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인제 좀 관심도 많은 분야이고 궁금증도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뭐 좀 쪼끔 더 인제 쓰는 약들 구체적으로 또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더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뭐 오늘도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저 뭐 얘기를 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셋째 금요일 오후 3 시에 이렇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